실태 공개 코너입니다. 실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우리나라의 세금 폭탄을 피해서 전 세계로 돈을 싸들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 심각성이 우리 정부에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제가 뽑은 제목이 그겁니다. 가자 세금 천국 선진국으로입니다. 조세 회피처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아예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는 세금이 없거나 아주 초저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율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구상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 부자들이 떠난다. 그들만의 노하우 공개, 노하우도 다 공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 실태를 봐가자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방송해왔던 것이 진짜로 현실이 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으로 돈 사들고 빠져나간 부자들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약 5년 전보다는 10배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최소한 3배 이상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건 확실할 겁니다. 제 추계치 틀린 적 있었던가요? 잘 안 틀립니다. 세금 폭탄 대한민국 보라. 그토록 경고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국 경제로 전화를 한 게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92세예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밖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이에 이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일군 기업과 재산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 하고 한탄을 합니다. 또 다른 정언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 안팎의 제조업체를 이끄는 중견기업인 그는 싱가포르 투자 이민 관련 정보를 듣고 싶다고 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 기업은 세금, 법, 제도 등 경영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 그들을 부르면 갑니다. 이게 여기에 불법이나 탈법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업 승계까지 고려하면 답은 뻔한 것 아니냐. 가업 승계가 뭡니까? 아버지가 해오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폐업을 해버립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최고 22%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최고 42%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이분들을 욕하거나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바꿔줘야 하는데 바꿔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정언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가업 승계를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업 승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65% 이렇게 세금을 때려보니까 가업 승계가 안 돼요. 그 기업 전체를 다 팔아가 세금 내면 됩니다. 기업도 금매로 나가면 똥값으로 처분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차라리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공장 기계나 이런 거 싹 처분해버리고 공장을 털어버리는 게, 땅도 팔아버리고 공장도 팔아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다 해서 아예 문을 닫는 것,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감안하면 문 닫는 게 나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변엔 이런 분이 태반입니다. 20, 30년 함께 일해온 공장분들, 그 근로자님들 모두 8월에 퇴사합니다. 모두 잘립니다. 부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부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종업원들 싹 다 잘리고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정권, 이래도 괜찮습니까? 상속세율 제일 높다 그랬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50%가 상속세율인데, 그러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받으면 65%까지 올라갑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최대주주잖아요. 자기 손으로 일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안 돼 있어요. 최대주주다 보니까 65%다 터져버렸습니다. 65% 내고 견딜 기업 있겠습니까? 프랑스가 45%, 미국 40%, 미국 40%인데요. 명목 최고 세율이 그럴 뿐이고 1120만 달러까지 비과세입니다. 면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4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돈 안 냅니다. 세금. 134억 원까지 비과세고, 그거 초과하는 부분에서 최고 세율은 미국도 40%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25%가 싸네요. 40%지만 중간에 누진세로 올라갑니다. 2%, 3%, 4%, 5%. 돈이 되게 많으면 최고 40% 내죠.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거기다가 134억 원까지는 공짜입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1원도 없어요. 영국 상속세 40%인데 증여세는 1원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증여해버리면 됩니다. 캐나다 상속세 제로, 빵. 증여세 제로, 빵.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기업하시겠습니까? 호주 상속세 빵 없습니다. 증여세 빵 없습니다. 다른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어느 나라가 세금이 높은가? 한국이 65% 세계 1위입니다. 일본도 높긴 한데 일본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게 없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15%가 더 높습니다. 그거 다 하면. 그리고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는 상속세고 증여세고 1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재산 있는 사람, 기업 가진 사람 다 일로 온나하고 유혹을 하고 있죠. 상속세, 증여세 1원도 없다. 그러면 거기 갑니까? 안 갑니까?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6.3%로 우리나라는 2배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이렇게 몰고 가야 됩니까? 천억대 자산가 A씨는 최근 국적을 모나코로 옮겼습니다. 경쟁이 덜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나코는 상속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캐나다처럼. 호주도 없습니다. 뉴질랜드도 없고요.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떠나가려는 자산가들이 상당히, 이분은 변호사가 증언을 했네요. 상담이 최근 1, 2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빅3는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아예 세금이 상속세가 없고 캐나다도 없죠. 미국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공통점은 영어를 쓰고, 우리가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한국에 비해 상속세, 증여세가 없거나 아예 없거나 엄청나게 낮다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하니까 대충 가가지고 물건 사먹는 거는 되고 의사소통 적당히는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영어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통할 기본적인 영어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미국은 작년에 이걸 면세점을, 비과세점을 높여봤습니다. 134금까지는 세금 1원도 없다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가업 승계를 막고 이민을 부추기는 징벌적인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임동은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부 다 유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껍데기만 한국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탈출하는 걸
거꾸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계속돼 버리게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무섭습니다. 기업인들은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나간다고 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사시는 줄 아세요? 살기는 한국에 삽니다. 국적만 싱가포르로 바꿉니다. 기가 막히죠. 싱가포르는 중견기업 오너들이 회사 상속 또는 정려세를 위해 눈여겨보는 나라다.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정려세, 배당세, 주식 투자하면 배당세 받아가죠. 배당세도 없습니다. 소득세는 최대 22%, 최고가 22%, 한국의 절반, 우리나라는 42%, 절반에 불과합니다. 빨리 세제 개편해야 됩니다. 자,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들만의 노하우. 잘 들어보십시오. 중견기업을 하는 A씨가 있다고 칩시다. 그 회사 이름도 A씨라고 합시다. 중견기업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신청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합니다.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게 회사가 이름이 B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회사니까 당연히 중견기업 A,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량 인수할 수 있죠. 사버립니다. 그 사는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때 자금을 해외로 빼가면은 걸릴 수가 있죠.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빼가도 됩니다. 이 공장이 달아납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회사 또는 사모펀드에서 돈 대줍니다. 그냥.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돈 안 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주식을 전량 인수해버립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도 갔다가 가끔 한국에도 왔다가 한국에 더 많이 머물 수도 있겠죠. 아예 한국에 머물 수도 있겠죠. 싱가포르의 조건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만 마무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첫째, 재산을 훨씬 더 많이 불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누구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죠. B라는 회사. 이것도 자기가 설립했으니까 투자회사 자기 거죠. 그러면은 첫째, A사, 이 회사가 벌이 들어가지고 주식 배당을 하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배당세가 수익에 대해 10 내지 15%, 싱가포르의 경우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국 정부에 내고 가져가죠. 그리고 배당 소득의 90%는 고스란히 이 사람 자신께 됩니다. 거기다가 월급도 받겠죠. 외국인이라도. 그러면은 근로소득세가 반값이니까 거기서 또 챙기죠. 매년 돈을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챙겨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이 기업이 자기 자식한테 넘어가는데 상속세가 1원도 없죠. 내나 이 기업 소유주는 투자회사 여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투자회사 지분만 요래 넘어가면 이 기업은 자식한테 그대로 1원도 상속세, 정려세 부담 안 하고 다 가져갑니다. 한국에서는 65%의 세금을 낼 걸 1원도 안 내고 가업 승계가 가능합니다. 정려세도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줘버려도 됩니다. 살아있을 때 아예 자식한테 요 투자회사 B회사 지분을 다 줘버리면 됩니다. 줘버리면 이게 중견기업 A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자식한테 정려세가 없이 상속세도 없이 물려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느냐? 아닙니다. 세율이 높은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이 버진 아일랜드로 재산을 많이 도피시켰죠. 그게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재산 이전시켜 놓을 때는 찜찜하잖아요. 버진 아일랜드에 그런데 조세 회피처입니까? 조세 회피처에다가 피난시켜 놓을 때는 찜찜했는데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세금을 다 깎아버린 겁니다.
다 깎아버리니까 조세 회피처 그런 데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아까 같은 노하우, 이런 노하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외국으로 돈 들고 싸나가라, 돈 가지고 싸가라, 이런 거를 권고하는 방송이 아니죠. 오히려 그걸 막고자 하는 방송이죠. 그 노하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약이 오시면 싹 다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만 아예 생각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은 그것을 막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공개해야만이 국부의 유치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다 공개해버려야 그런 시도를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우선 우리나라 세금 체계부터, 세금 폭탄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편법 안 쓰고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가업성계를, 예를 들어 가업성계를 한다 칩시다.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배우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 인수받는 사람이 그 회사의, A라는 회사의 노하우를 다 어떻게 압니까? 거래처에 대한 인맥,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자식은 꾸준히 평생 아버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맥, 친맥, 직원들 관리, 그 다음에 노하우, 기업 기술, 이런 것들을 싹 배웠잖아요. 그렇게 가업성계가 될 때 종업원의 고용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종업원은 최소한 월급은 계속 탈 수가 있잖아요. 가업성계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즉시 상속세, 증여세, 세제 개편에 착수해야 됩니다. 우리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물론 외국의 자본도 거꾸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현재 이 방법으로 미국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져도 미국 혼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그 추이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추론이고 이건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기업 투자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 딱 하자마자 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걸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트럼프 공약상이에요. 기업 투자 증가율이 2015년은 1.8, 2016년에는 0.5 하다가 갑자기 5.3%로 벌쩍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구제됩니까? 안 됩니까? 실업자가 점점 없어지죠. 그 다음에 2018년 작년에는 6.9입니다. 미국 기업 투자 퍼센트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걸요. 중국을 저렇게 쥐어 짜버렸으니 중국에 가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좋든 싫든. 그러고 돌아오는 기업한테는 세금 팍팍 깎아주겠다고 애플한테도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애플을 대놓고 너가 미국으로 온나? 그러면은 와서 손해보는 만큼 인건비가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세금으로 다 들어주겠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인 세율이 미국이 35%였습니다. 그러니 자금이 다 해외로 갔죠. 지금은 21%입니다. 우리나라 25%보다 4%가 쌉니다. 법인 세율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전부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세계 몇 번째 될걸요? 아까 이야기한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22%입니다. 우리는 45%고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알고 미리 싹 다 퍼버린 겁니다. 그러고 다 방지해버리고 다 낮춰버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가 저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업자 구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업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트럼프 자신이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드러난 것만, 검증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구잡이로 퍼주는 재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확대 재정이라 그러죠. 돈을 막 풀겠다는 겁니다. 확대 재정으로 마구잡이로 퍼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뜯어내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국가가 돈 확보하는 방법은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 발행하거나 해서 돈 걷어가지고 또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죠. 총선 때 얼마나 뿌려대겠습니까? 겁나게 뿌려댈 겁니다. 여러분, 총선 때 그런 혜택은 받고 문재인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신뢰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돈 더 뜯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발표했잖아요. 제가 읽었잖아요. 여권에서 나오는 정세 목소리, 법인세, 고소득자, 세율 강화해야 한다. 벌써 돈 뜯어갈 궁리하고 있잖아요. 언제가 디데이인지 아세요? 총선 끝난 후 1개월, 2개월 내로 이 짓을 합니다. 전 세계는 세금을 낮추어서 어떻게든 기업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는 있던 기업도 외국에 탈출하도록 만듭니다. 돈 싸들고 이민을 가버립니다. 아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죠. 오히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절망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절망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로 절망밖에 없도록 만드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